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시행하고 있는 시행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영역은 2교시 3영역 지역사회 복지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문항씩 해서 51번부터 75번까지 이렇게 75번까지 후반부에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통해서 2021년도 제19회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가능할까,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 복지론 출제가 될까를 미리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UN 지역사회 개발 원칙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원동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바뀌어진 겁니다. UN 지역사회 개발의 원칙은 1955년에, 물론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1955년에 발표된, 지금부터 60년하고도 70년 가까운 세월 된 그 작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는 이 지역사회 개발은 주민의 기본적 욕구에 기초하고, 그리고 주민의 태도 변화에 유의해야 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훈련시켜야 하면서 정부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바뀐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더냄은 사회복지기관은 조직 운영과 실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건 뭐 굳이 더냄이 이 말을 했더라 했던 간에 좋습니다. 이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구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사람은 없습니다. 자, 좋고. 3번에 로스는 추진의 활동 초기에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소수 중심의 문제를 먼저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이 로스가 제시한 추진회, 소위 지역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역복지활동의 주체를 추진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추진회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와 운영 방침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설사 노스란 사람의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맥릴은 지역사회도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어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된다. 4번도 이것은 뭐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국어 문제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도 자율성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고 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당연한 거죠. 오늘날의 자기결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제1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부해야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월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205 폭넓은 권력 집중이라고 하였다. 다 좋은데 막판에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헛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뭐 3번, 4번, 5번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1번도 당연히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민간 부분으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 UN의 지역사회 개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1955년에 발표된 거거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으로 보시면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에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트니스가 분류한 것처럼 공동사유와 이익사유로 이렇게 사유를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접근해 볼 적에는 바로 로스나 더냄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 또는 뭐 잘 다루지 않은 펠린과 같은 사람도 같은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와 구분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렇죠.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를, 지역사회를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학자들처럼 체계적인 이런 이론 전개로 개념을 정리하지는 못하지만 모르지는 않거든요. 학자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개념은 다 좀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개념을 넘어 기능적 개념까지 포괄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를 상호 의존적인 집단의 결합체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상호 의존적 집단의 결합체로 볼 수 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집단들이 혼재,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아니겠습니까? 4번에 펠리는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지역사회로 봤다. 보통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적에는 보통 와레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펠린과 같은 사람은 좋은 지역사회란 역량 있는 사회를 좋은 지역사회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로스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사회통제, 사회통합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처럼 지역사회의 기능을 5가지로 그럼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길버트와 스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능과 그를 주된 기능으로 담당하고 있는 제도를 연결시켜서 사회 통제 기능, 정치제도, 경제 기능, 경제제도, 사회 통합 기능, 종교제도, 사회화 기능, 가족제도, 그리고 상부상조나 사회 연대 기능, 복지제도, 이렇게 제시한 사람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면에 보시면 53번이 나와 있는데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벌써 이건 뭐 더 이상 뒤에 볼 것도 없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1999년이고 그것이 시행된 것은 2000년 10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뒤에 볼 것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07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은 2012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미 뒤에 볼 것 없이 연표부터 이미 틀려 있습니다.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만 행복이음구축, 그렇죠? 제가 다른 건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3개 또는 4개는 꼭 차례대로 암기해 주십사.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구축, 그리고 2012년 시군구 나와 있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2016년 읍면동에 있는 복지 허브 사업 나와 있죠? 복지 허브센터.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 제가 더 덧붙인 것이 우리가 동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라고 불렸던 것이 행복복지센터로 바뀌는 그 시작점이 201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허브화 사업에 이어서 같이 그래서 4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맞는 거죠. 2015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시작된 것은 2012년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복지 주민자치센터를 행복복지센터 명칭 변경은 16년이고 그것이 전국화된 것은 201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5번에 파놓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54번에 보시면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70년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로, 즉 지역사회보호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이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은 198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린 거지요? 사회복지 공동보금제도 실시, 사회복지 공동보금제도가 시작되는 것은 1998년입니다. 1997년에 사회복지봉지모금법이 제정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16개 시도 단위로 16개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해인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효율법으로 바꿔놓고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중앙에 단일화시키고 그동안에 16개로 존재하던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혜로 법적 성격을 바꿔놓은 겁니다. 어떤 시작은 1997년 공동모금법에 의거해서 98년에 시작되고 99년에 단일화시켜서 운영이 된 겁니다. 90년대 맞죠? 그다음에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법제화, 지역사회복지계획, 이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했고 그거에 의해서 시무기구인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2005년에 설립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2007년에 제1차 4년 단위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2000년대 맞는 거지요. 답은 니은번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를 보시면 갈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 이론은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의 인적, 물적 구성 요소는 일방적 강제에 의해서 억압과 수탈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강압이 시행하거나 강압을 당하고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의 모습은
언제나 끊임없는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는 구어체처럼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이 변화 속에서 이합집산이나 분열과 같은 모습으로 또는 대리나 갈등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등 이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갈등 이론에서는 지역사회는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이분법적 이론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구성을 설명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갈등 현상을 사회적 과정의 본질로 간주한다. 기능주의에서는 갈등 현상은 사회악으로 빨리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악으로 설명을 하지만, 갈등 이론에서는 이것은 그냥 인간들이 사는 사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상존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현상으로, 이것은 사회악이 아니라 그걸 끄집어낼 적에는 쓰라리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걸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보다 발전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즉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된다라고 함으로써 갈등이나 사회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니은번에 사회나 조직을 지배하는 특정 소수 집단의 역할을 중요한다. 특정 소수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은 엘리트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회관계는 교환적 활동이 아니라 이익이나 보상이 주어질 때 유지된다. 바로 사실은 아니라 해서 이것이 맞지 않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갈등 이론, 이건 사회 교환론을 가지고 문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니을번에 보시면 사회 문제는 사회 변화가 아닌 개인의 사회 적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적응 이라든지 조화, 균형, 통합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은 구조 기능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번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넘어가 보시면 56번 문제에 지역복지 실천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호 학습이 없으면 비판적 의식은 제한적으로 생성된다. 상호 학습이 없이 혼자 독습을 한다고 해서 비판적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겠지만은 편중된 편견에 의한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맞는 거지요.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함. 그렇죠. 같이 억압을 주제하고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구조, 또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초기에는 서로 좌충우돌이 있겠지만, 3번에 보시면 억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현실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4번에 보시면 실천가가 주목해야 할 역량 강화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 주민들의 능력 보충이다. 물론 이 사회복지 실천, 지역복지를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회복지 실천가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지역 주민 모두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가겠지만, 그에는 우선적으로 소유된 또는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주민들의 능력 고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에 보시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억압은 인정돼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설사 타 문화라고 표현하는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 하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국어 문제군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례 문제가 나와 있군요. 57번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이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자, 지역복지 실천 이론에 보면 다양한 많죠. 그래서 체계 이론도, 사회체계 이론도 있고, 생태학 이론도 있고, 구조 기능 이론도 있고, 갈등 이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권력 의존도로 있고, 사회 구성 이론도 있고, 또 자원 교환 이론도 있고, 엘리트 이론도 있고, 다원주의 이론도 있고 등등등 많은 이론도 있습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가르치고 배움의 교환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두라에 통해서 우리가 기초이론으로 배웠습니다만, 사회학습, 관찰학습이라는 것처럼 어떤 강화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의 활동 방법이나 활동 방향을 관찰함으로써도 충분히 학습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참여를 통해서 나와는 뭔가 다른 구성원의 활동을 보고 또 행동을 보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로 인해서 학습은 이루어진다,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반두라를 대표로 하는 사회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사회복지관은 B 단체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지원받았고 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단체 후원금과 자원봉사자가 감소하여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고자 노력 중이다. 자, 이런 이론들은 지역복지에 관련된 실천이론 또는 기초이론으로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사회학습이론, 서로가 같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움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습이론. 둘째 줄, 셋째 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보유하거나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네 번째 보면은 실질적으로 첫 줄에 있는 것처럼 많은 후원금을 지원받고 많은 회원들의 이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이 운영되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정치 권력이 아니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의 후원금, 힘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었거든요. 권력 의존 이론이고 바로 그래서 넷째 줄에 다양한 후원기관, 힘을 가진, 역량을 가진 후원기관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유하고자 했다. 자, 이것은 사회학습 이론, 권력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2번의 사회 구성 이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또는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 똑똑한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 지역사회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 구성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사회 구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현실 건설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다원주의 이론이나 엘리트 이론을 설명해야 되겠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우리가 지금 주제로서 끄집어낸 사회복지관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엘리트 이론 아니면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참여를 통해서 다원주의 이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원주의 이론은 이연령 비연령을 통해서 답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내용과 사회 구성 이론이나 엘리트 이론과 이렇게 연결되어서는 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58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는 로스만의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웨일과 갬블의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하디나의 모델, 맥라이츠의 모델 뭐 등등등 다양한 모델, 포풀의 모델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투형으로 강의를 할 적에는 먼저 0점에 맞춰놓을 것은 로스만의 분류를 기준으로 그걸 확대시킨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나 그것을 확대시킨 테일러의 로버츠의 모델로 이렇게 확대시킨 그럴 정도시면 1급을 접근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좀 더 심화되면 하디나의 모델도 포풀의 모델도 뭐 맥라이츠의 모델도 뭐 쭉 설명을 하겠지만 그 세 개의 모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노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은 노스만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사회행동 모델은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의 이익을 옹호한다. 그래서 소유된 계층에 보다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활동을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한다는 것이 사회행동 모델이거든요. 맞습니다. 노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나 문제의 아노미 또는 수요투전 상황을 전제한다. 뭔가 정체든 아니면 자꾸 이전보다 못된 부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지역 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개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거든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노미란 단어 참으로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노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은 주택이나 정신건강 등의 이슈를 명확히 하고 문제를 명확히 하고 권력구조에 대한 3번은 함정 문제네. 앞에 보면은 이슈를 명확히 하고 사회계획 모델이네 그랬더니 결론은 그렇게 해서 뭐자고? 결론은 권력구조를 개편해서 권력구조에 대항하자. 이것은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군요. 웨일과 갬블의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웨일과 갬블은 8개의 모델을 할 때 다른 학자들은 주장하지 않는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끄집어 알았는데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지리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그래서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그리고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능적 지역사회의 특징을 가미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모임과 같이 공통 이슈를 지닌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반한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지역사회로 표현할 때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하거든요. 좋습니다. 웨일과 갬블의 연합 모델로 표적 체계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재단 및 정부 당국이 될 수 있다. 자, 5번에 대해서는 다소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워낙 3번이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단계와 활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단계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인식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표적 집단이 드러나는 단계를 첫 번째 단계 문제 인식이나 또는 문제와 표적 집단 이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필요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욕구사정이라고 합니다. 욕구사정의 종류는 다양히 있습니다만 바로 이 욕구사정이 끝나면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욕구조사 단계. 욕구조사는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하게 될 겁니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구조화된 모니터링이나 프로그램 구조화된 서베이나 프로그램 모니터링 또는 사회지표 분석과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질적 욕구조사 방법으로 욕구사정이나 욕구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는 지역사회 포럼이나 또는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델파의 기법,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또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 인터뷰 또 지역 주민들이 일만한 지역사회 서베이 또는 민족학적 방법 등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초점 집단 기법이란 단어 하나를 예로 제시를 했네요. 맞습니다. 다음에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목적의 구체화 상세화를 목표라고 하는데 그때 보통 사용하는 전략을 우리는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스페시픽 구체성을 가져야 되고 미주업을 측정 가능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테이너블 또는 아치버블 해서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타임 리미티드 시간 제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머릿말만 가지고 스마트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 실행 계획 단계, 프로젝트 활용하지. 그렇죠. 계획표를 짭니다. 자원 계획 단계. 자원 계획에서 실행 예산. 그렇죠. 계획 단계에서는 실행 계획도 짜야 되고 그의 소유들은 자원 계획도 같이 짜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에 관한 계획도 짜야 되고 물적 자원에 관한 계획도 짜야 되는데 바로 예산 계획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평가 단계. 저항과 갈등을 관리한다. 관리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행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부에 보시면 60번이 나와 있네요. 다음에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방법은 업무 설계 기재, 구체적인 실행 방법 명시, 개별 사회복지관이 다룰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안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 말이 좀 뭔가 버게하니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지 않는 문장으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사회지표 분석. 사회지표 분석은 연구자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통계 자료나 공식 자료를 사회지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차 자료 분석이 여기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단히 역동적이면서 동태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 계획을 짜는 것을 바로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좀 그죠. 다음에 커뮤니티 프로파일링. 커뮤니티 프로파일링은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 되겠는데 새로운 영역으로 차기에 한 번쯤 다루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입니다. 커뮤니티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을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나 또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바로 이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지역사회 지도는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가지고 설명할 때 코로나의 확진자의 동선을 지도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코로나를 가지고도 만약에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의 그 지역사회의 배치, 자 이런 것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업에 필요한 이런 지원 자원들이 있다면 그 자원들의 배포도를 이렇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는 지도를 커뮤니티 나오는 매핑에서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 나오는 용어가 되겠어요. 뭐 청원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답은 여기에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기획이 되겠습니다. 기획을 이렇게 한 문제 출제를 했네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61번 다루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지역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옹호 기술, 그렇죠? 대변 기술, 또 그러면 연계 기술, 네트워킹 기술이지요. 네트워킹 기술. 또 그러면 조직화 기술, 자원 동원 및 개발 기술. 또 그러면 인파워먼트라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기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협상 기술. 또는 갈등 해소 기술 등등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지역 복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고 그 다양한 것을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에서 네트워킹이나 연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을 가진 다양한 전문 기관이나 시설 단체 등을 느슨한 묶음 속에서 하나의 팀워크로 연계되어서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바로 여기 나오는 연계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개별 사회 사업과 같은 경우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을 연계라고 설명을 하지만 지역 복지나 지역 복지 자원에서는 그에 대한 대상이 클라이언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지식, 기술, 자원을 보유한 다양한 기관, 시설, 단체 등을 각자마다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해두되 서로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리고 통합 네트워크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기술을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항상 강한 결속력이 필요하다. 지금 지역복지에서 네트워크라고 할 적에는 강한 결속력도 좋지만 그러나 각자마다의 자율성, 독립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느슨한 좀 넉넉한 공간이 있는 포가리 속에서 서로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지 언제나 강한 결속력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기업권 틀린 거지요. 참여기관들은 평등한 주체로서 관계가 보장되어야 된다. 각자마다의 독립성, 자율성, 정체성을 허용해야 됩니다.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호혜성이 형성되어야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은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의 작동 원리이다. 좋습니다. 표현 좋군요. 그래서 니은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고 있군요.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를 보시면 인파워먼트 기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 사회복지사의 사용기술에는 연계기술, 또 그런 건 옹호기술, 조직화기술, 자원 동원 및 개발기술, 인파워먼트 기술, 또 협상기술, 뭐 다양한 기술인데 여기는 인파워먼트 기술, 역량 강화기술.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그 기술로서는 권력 키우기, 그렇죠? 권력 키우기. 지방자치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쪽에서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권력을 키우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문제를 부각시키기. 공공의제 만들기. 행정론에서 배우셨지요? 지역사회 사유자본 확장하기. 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주장력 키우기 뭐 이런 등등 이런 기술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3번에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은 주민의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투자를 이용하도록 준비시킨다. 사회운동 모델은 웨일과 캠브리의 모델의 하나인 것이고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다 좋습니다.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사회운동 모델이나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은
로스만의 분류로 본다면 사회 행동 모델을 외일과 계모를 세분화해서 이처럼 사회운동 모델,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연합 모델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이건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군요. 지역사회, 사회경제, 개발 모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를 누가? 바로 주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도록 하자는 이런 실천 모델은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합니다. 노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사회경제적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6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조직가의 역할과 기술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교사 능력 개발, 옹호자, 대변인이죠. 소송 제기, 그렇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송을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연계자, 모니터링. 어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가 있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점검 단계가 있어야 된다. 3번은 조금 고집스럽게 그냥 말을 좀 놔둬보겠습니다. 평가자, 자금 제공. 자금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력자의 역할이 해야 됩니다. 여기는 평가자는 조사 또는 분석이 돼야 되겠죠. 3번도 애매하지만 4번은 명확한 거죠. 협상가는 좋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5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닌 것이 나와 있습니다. A 사회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관리자, 후보자, 정보 전달자, 네트워크, 연계자라고 할 수 있죠. 계획자. 관리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위한다.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관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관리자 좋습니다. 후보자. 여기는 후보자는 없고, 정보 전달자. 다양한 활용할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거기에 보면 정보 전달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좀 더 보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다양한 자원. 계획과 멋을 하려고 한다. 이건 국어 문제가 되겠군요. 그런데 3번도 애매하지만 3번을 잘 보면 말장난이 되겠지만 2번에 대해서는 전혀 연계시킬 것이 하나도 없네요. 관련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에 보시면 협상, 네고시에이션 나와 있지요. 협상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이 좀 네고 그러는데 네고시에이션 말합니다. 협상 범위를 면밀히 분석한다. 사회 행동 모델에 사용할 수 없다. 협상 기술은 지역복지 실천 모델에서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나. 처음에는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니까, 협상을 하다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개발 모형처럼 타협, 설득, 협상 이런 단어를 쓰지만, 사회행동 모델에서도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니까 대립적 각도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것은 만남이나 이런 거 활동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협상 과정에 중재자가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협상. 그렇죠. 다음에 재원 확보와 기관 간 협력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협상 시 양속 대표들은 이슈와 쟁점에 대해 토의해야 된다. 답은 2번이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67번을 보시면 지방자치 발달이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지방정부 간 복지 수준 불균형 초래.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에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금액만 지원하지만, 어느 지역은 시도를 넘어서 시군구 자체적으로 또 자원을 조성해서 그것을 더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이 이끌어가는 어떤 갈등의 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살더라도 어디에 살아야 된다? 이거 지금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복지 수준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지금 지방자치가 발달하는 과정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어야 되겠죠. 답은 3번이군요. 4번은 볼 것 없네요.
그다음에 68번에 보시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보면 수요에 관한 내용, 추진 전략이나 연계 협력에 관한 내용, 전달 체계에 관한 내용,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내용, 또 그런가 하면은 재원 조달에 관한 영역, 또는 통계 자료 수집에 관한 영역, 또 그러면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영역,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영역을 9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출제가 된다고 단답으로 설명한다면 가장 최근에 새로이 신설된 것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 대책이 최근에 신설되었던 거거든요. 그걸 예상 문제로 끄집어냈더니 여기는 종합적으로 냈네요. 거기 오시면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 대책, 그다음에 지역사회 거기 오면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상의 방지 대책, 이것이 새로 들어온 거지요.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향,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업, 연계 협력 방안 다 좋습니다. 이건 다군요. 이것은 이번에만 나오는 게 내년에도 또 나올 겁니다. 내년에 또 나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69번에 보시면 시, 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시무 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은 예상 문제로만 뺐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모두 언제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군구 교육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 그다음에 시도 같은 경우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여기는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 수립 시행 평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 그렇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밑에는 중첩된 소위 다단으로 되어 있어서 실무위원회가 있고 읍면동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리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는 실무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시군구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자치시는 따로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사회보장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 바로 이 연계협력 강화 같은 여기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특별자치시는 시도 단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여기는 시도 단위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70번에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0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는 것은 1987년 아니겠습니까? 1987년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00년에 바로 이 별정직이었던 것을 2000년에 일반직으로 전환시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인원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되고 그래서 동주민센터도 주민지원센터도 행복복지센터로 이렇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1992년 서울, 부산, 대구 세 곳에서 처음으로 배치되었다? 아니죠. 1987년에 저소득 밀집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처음 배치가 됩니다. 답은 3번이군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 조사 등 사회보장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사회복지 협의회는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 협의회.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법적 성격은 민간단체, 법으로 정해진 민간단체, 그래서 법정 민간단체 또는 법적 민간단체라고 이렇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이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또 그러면 소유계층, 사회복지에 관련된 소유계층 발굴, 사회복지에 관련된 민간,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연계협력, 뭐 이런 등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시도와 시군구에 모두 설치한다? 아니지요. 이것도 무조건 나오는, 무조건 봐야 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법 조문에 의해서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만 법 조문에 의해서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무기구입니다.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필수기구죠. 법으로 정해진 필수기구지만 시군구협의회는 의무기구가 되겠습니다. 의무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970년에 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사연구 정책관이 설명했군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밑에 보시면 72번에 다음에서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할 대상을 모두 고르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대상은 원칙이 지역주민이죠. 2005년에 사회복지가 지역사업으로 이양된 이후에 사회복지관은 당연히 지역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지역사회의 기관이 되겠어요. 대상은 당연히 지역주민이지만 사회복지관이 보유한 자원이 넘치고 넘칠 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나 주민들의 욕구, 욕망을 따라가기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관의 대상을 우선 제공 대상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또 그러면 취업이나 취업 알선이, 직업이나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교육이나 보호가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75세인 어머니, 당연히 75세니까 노인도 되죠. 아니면 우선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도 되잖아요. 이미 수급자로 나와요. 75세 이상의 어머니. 보호가 필요한 유아,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유아,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자녀 다 그렇습니다. 또 직업이나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취업을 희망하는 배우자. 그렇다면 여기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할 대상은 다가 되겠어요. 다. 그렇죠?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렇게 되어 있지, 함께 살고 있으니까 A씨. 자,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내년에 지금 여기 지역사회복지 문제는 더 이상 벗어날 것도 없이 내년에 나올 문제를 그대로 전전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협력 호혜를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또 그런 건 사회적 기업, 이런 등등이 존재를 합니다. 협동조합 발기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한다. 그렇죠. 5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 총회를 거친 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회원 외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 그렇죠. 마을기업은 회원 외에도 구매자나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또는 지역 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맞는 것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밑에 74번을 보시면 한국지역사회복지의 퇴근 동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입니다. 그 때문에 중앙정부랑 틀린 거죠. 복지어부화 사업, 아까 연표로도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2012년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2016년에 읍면동 단위로 되는 복지허브화 사업. 자, 이런 것도 하나 연표로 본 것처럼 읍면동이어야 되겠죠. 틀린 거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실시. 그래서 찻동이라고 불리었던 적극적 또는 니치하우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지요. 사회적 경제 주체의 다양화. 그렇습니다. 답은 디귿번, 디귿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는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습니다만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복지권 확립, 이걸 틀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역복지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자원 동원,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인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 주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사회 정의 실현.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분명합니다만 니을은 왜 아닌가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니은 여기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사회 정의 실현이 지역사회에는 적용이 안 되는가라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균의 정답 수정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보겠지만 우리는 좀 더 넓게 접근을 해서 넓게 접근해도 니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 그러나 출제진의 입장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만을 하고 여기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가 아니라 리을번은 사회복지의 의의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 존중이나 사회 정의 뭐 이런 등등은 사회복지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 차원의 의의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도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에 시행된 기출문제 2교시 3영역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이 이번에 또 나오겠네. 2021년에도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